이제 다 됐어, 걔야. 오늘은 안 가도 돼. 여보,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요? 늦은 오후의 시골 마당엔 흙 냄새와 습기가 엷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담장을 넘어오며 붉은 기운을 흩뿌렸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낡은 삽 하나가 비스듬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삽 앞에 선 최만복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먼 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또 밖에 계세요? 아내 박선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대답 대신 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묻어나는 피곤한 주름들, 그 주름 사이엔 말 못할 생각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삽을 천천히 들더니 마당 한쪽으로 두 걸음 옮겼습니다. 발밑에 흙이 푹 꺼지며 낮은 소리를 냈고 삼날 끝이 땅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삽을 놓아버렸습니다. 쇳소리와 함께 삽이 쓰러졌고 공기 속에 쌓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멀찍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선희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의 행동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두고도 찾지 못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자주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를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기려다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득 만복의 뒷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잃은 걸 다시 찾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 바람결에 한 줄기 냄새가 스쳤습니다. 묘지 쪽에서 흙내와 섞인 낯선 비린 향이 번졌습니다. 마당 구석에 진돗개 금강이가 고개를 들더니 낮게 컹 하고 짖었습니다. 한 번의 짖음이었지만 그 울림은 깊고 묘하게 길게 이어졌습니다. 선희는 본능적으로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가족묘가 있었습니다.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았던 묘지였지만 오늘따라 그 자리가 유난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만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됐어. 오늘은 안 가도 돼. 그 말이 누구에게 한 것인지 선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 스산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엇이 다 됐다는 건지, 왜 오늘은 안 가도 된다는 건지. 그녀는 문득 삽이 꽂혀 있던 자리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삼날 끝에는 묘지 쪽을 향한 얕은 홈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비밀이 땅속에 묻혀 있는 듯한 혹은 이제 막 다시 꺼내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묻어둔 것이 다시 우리를 부릅니다. 오래된 기억 속엔 잊으려한 후회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이 함께 잠들어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묻힌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따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주세요. 금강이가 삽 주변을 돌며 냄새를 맡습니다. 코끝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뒷산을 향해 연달아 짖었습니다. 컹, 컹. 그 소리에 선희는 흠칫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햇살에 반사된 삼날이 잠시 번쩍 빛났습니다. 그 빛이 선희의 눈을 스치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도 어렴풋한 빛이 켜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가 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삽날 끝엔 흙이 묻어 있었고 그 흙은 생각보다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서 들려온 것은 낯선 탁, 탁, 탁.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일정한 박자를 만들며 묘한 리듬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희는 그 리듬이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금강이는 다시 묘지를 향해 짖었습니다. 짖음 뒤에 찾아온 정적 속에서 선희의 눈동자에 석양빛이 스며들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저녁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선희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내려놓고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낮게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그 규칙적인 소리에 맞춰 선희의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아버지 오늘 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준호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사무실 한켠에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회사가 좀 복잡해서. 아버지는 잘 지내시죠? 그 말 속엔 불안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잘 계시지. 선희는 말을 흐리며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긴 충전선이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방문 틈으로 삐져나온 전선이 땅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거 왜? 그 순간 전화 화면이 통화 종료로 바뀌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연결이 끊겼습니다. 선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다시 안방 문을 쳐다봤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탁, 탁, 탁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세상과의 마지막 끈이라도 되는 듯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다가가 손을 얹었지만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괜히 열면 안쪽의 평온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돗개 금강이가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강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안방 앞에 서더니 천천히 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묘하게 사람의 숨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몸을 굳힌 채 금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안방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번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안에서 촛불이라도 켜놓은 듯 흔들렸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안쪽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이 방 안을 삼켰습니다. 선희는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천히 방문이 안쪽에서 끼익하고 조금 열렸습니다. 빛이 한 줄기 새어나왔지만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문틈 너머로 만복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됐어. 이제 괜찮아. 그 한마디에 선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금강이가 묘지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안방의 불빛은 더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닫힌 문 하나면 오늘 밤은 지나갈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벽 안개가 뒷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흐릿했고 풀잎마다 맺힌 이슬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들려온 것은 사각, 사각, 흙을 파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금강이었습니다. 진돗개 금강이는 흙냄새를 맡으며 묘지 주변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발톱 아래로 묻은 흙이 튀어오르며 공기 중에 섞였습니다. 파고 또 파던 금강이는 마치 그곳에 뭔가가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멀찍이서 새벽 운동을 하던 마을 주민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마리 개가 묘지를 파헤치고 있다는 건 섬뜩한 광경이었습니다. 저게 최신의 진돗개 아냐? 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그 소문은 마을 어귀로 번졌습니다. 최만복 신의 집 묘지 파헤쳐졌다더라. 밤마다 개가 짖는다던데 뭔 일 있는 거 아냐?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린 건 흙보다 더 무거운 의심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선희는 묘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금강이는 묘 옆에 앉아 꼬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묘의 한쪽 모서리가 함몰되어 있었고 흙은 어제보다 훨씬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뒤를 돌아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만복은 묵묵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삽을 들었습니다. 손의 힘줄이 툭 붉어졌고 흙 위로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그는 잠시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여긴 그대로 둬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둬요? 이러다 또 무너지면. 괜찮아. 이건 원래 이렇게 돼야 하는 거야. 만복의 눈빛은 묘지 아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준호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마을에서 묘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그냥 걔가 장난친 거야. 선희는 담담히 말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금강이가 다시 짖었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선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흙더미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묘의 옆자리가 움푹 꺼지며 안에서 낡은 천 조각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선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건 아버지 거야.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자 묘지 주변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희는 급히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긴 가족의 자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나고 나서야 선희는 다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만복은 묘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없이 흙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느렸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멀리서 또 한 번 금강이가 짖었습니다. 이번엔 묘지가 아닌 집 쪽을 향해서였습니다. 선희의 시선이 천천히 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삽이 있었습니다. 묘지의 흙과 똑같은 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뒷산에는 포크레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허리를 감싸던 새벽 안개 대신 오늘은 흙먼지와 기계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속삭였습니다. 결국 파묘를 하네.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는 마스크를 쓴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이틀째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묘 옆엔 포크레인 기사와 몇 명의 인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선희가, 조금 떨어진 곳엔 만복이 있었습니다. 만복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절차상 어쩔 수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옅게 들리는 중얼거림이 바람에 섞였습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선희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만복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고 인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세요. 기계가 요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의 삼날이 흙을 들어 올릴 때마다 땅속에서 습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철컥, 쾅, 연이어 이어지는 금속음이 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사이로 금강이의 짖음이 섞였습니다. 묘지 옆을 서성이는 금강이는 한 곳을 바라보며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저게가 왜 저러지? 인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돌려 금강이를 바라봤습니다. 걔는 묘의 한쪽 포크레인이 파지 않는 구석을 향해 연달아 짖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거기에 무언가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기계가 멈추자 주변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을 한번 파보세요. 인부가 조심스레 삽을 들었습니다. 세 번쯤 흙을 퍼내던 순간 삼날 끝이 탁 하고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어라, 여기에 뭐가 있네. 준호는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부가 흙을 걷어내자 젖은 종이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색이 바래고 젖은 그 종이는 여러 겹으로 접혀 있었고 한쪽 구석엔 희미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조심스레 폈습니다. 그 속엔 오래된 복권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젖은 종이에 당첨금 수령이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복권이니? 선희가 숨죽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게 여기 묻혀 있어요? 만복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람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나라. 아버지, 이게 뭔데요?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나라. 준호야, 그건 돈이 아니야. 만복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달려와 복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아버지, 이건 문제 해결의 열쇠일 수도 있어요. 회사가 지금 태워라. 만복의 외침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포크레인 기사도 인부들도 멈춰 섰습니다. 태워버려. 그건 가져가면 안 돼. 그의 손이 떨리며 복권을 향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이게 왜 안 돼요? 이게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의 손이 복권 위에서 엉켰습니다. 한순간에 신랑이 젖은 종이가 찢어졌습니다. 바람에 흩어진 조각이 노을빛에 반사되어 흩날렸습니다. 산 전체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때 금강이가 다시 짖었습니다. 짖음 속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파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 깨어버렸네. 그 말 끝에 산 아래로 석양빛이 기울었습니다. 포크레인도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복권에 찢어진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젖은 종이의 감촉이 남았습니다. 그 감촉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처럼 따뜻하면서도 차가웠습니다. 어둑한 저녁, 거실 한쪽에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른 흙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 찢어진 복권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모아 맞춰보려 했지만 종이는 젖어 있었다가 말라 굳어 손끝에 달라붙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좀 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밀쳐버린 자신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등엔 여전히 복권 조각의 잔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안방에 누워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거 아직도 갖고 있냐? 낮고 쉰 목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록이에요. 왜 이걸 묻으셨어요? 만복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멀리 시간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선희는 복권 조각 중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한쪽 면엔 1969년 발행이라는 희미한 숫자가 보였습니다. 이거 유효기간이 55년쯤 전이야. 그녀의 말에 준호는 믿기지 않는 듯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의 목소리엔 허탈한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른 흙과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 종이, 그건 내 할아버지께 받은 거다. 준호와 선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복은 복권의 한 조각을 들고 손끝으로 그 뒷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잉크가 번진 종이 밑에서 오래된 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아들아, 돈보다 더 귀한 건 믿음이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글씨는 누렇게 바랜 종이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선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복권이 아니라 편지였어요. 만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복권이 당첨됐다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 그분은 돈보다 화해를 남기고 싶어 하셨던 거야. 준호는 손에 든 복권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걸 묻은 이유는요? 만복은 손끝으로 종이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나도 그분처럼 돈보다 믿음을 남기고 싶었거든. 방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진실이 밝혀진 후의 평온 같았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남은 눈물이 반짝였고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겠어요. 그날 왜 삽을 들고 서 있었는지. 만복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냥 그 약속이 아직 땅속에 있는 줄 알았지.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권 조각들을 한데 모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 기억이에요. 이건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이유예요. 그때 밖에서 금강이가 조용히 짖었습니다. 이번엔 경계의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저녁 바람과 어우러진 안도에 가까운 울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찢어진 종이 위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한 세대의 상처와 오해가 천천히 봉합되고 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렸고 그 소리는 숨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만복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미세한 경련이 일었고 손끝은 식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매 진행이 빠릅니다. 최근의 충격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이 더 사라질 수도 있나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자리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엔 힘이 없었지만 아직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이젠 제가 지킬게요. 창문 밖으론 초가을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낙엽 몇 장이 병실 창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만복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나요? 그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선희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만복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곧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복권 조각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가만히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색이 바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거기엔 잉크가 거의 사라진 문장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잊을 때 무너지고
기억할 때 살아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믿음을 이어갈게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선희가 남편의 손을 매만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의 약속, 우리가 이어갈게요. 그녀의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천천히 남편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만복은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맸지만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는 듯 아주 희미한 빛이 눈에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짐이 되지 않아 다행이야. 그 말이 끝나자 기계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선희는 그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며 병실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준호는 손에 든 복권 조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그 위에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으로 한 장의 복권 조각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조각은 빛을 받으며 천천히 떠올라 병실 안을 돌다 창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의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며칠 후 가을 햇살이 병실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먼지 입자들이 햇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만복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 옆에 복권 쪽지를 놓았습니다. 그 종이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뒷면의 글씨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잊지 말거라. 사람은 가진 돈보다 지킨 마음으로 남는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그 촉감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남긴 신념 같았습니다. 병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약한 숨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속엔 잠시 맑은 의식이 깃들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아들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 손이 맞닿자 아주 약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는 복권 쪽지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의 말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천천히 흘러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병실 한쪽에서 선희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슬픔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남편의 이마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 우리가 다 기억할게요. 잠시 후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햇살이 복권 쪽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준호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서 기차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려던 표였습니다. 그는 그 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옮기겠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어야 할 때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만복은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얼굴엔 오랜 긴장이 풀린 듯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병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깊게 드리웠습니다. 복권 쪽지는 그 빛 속에서 천천히 흔들리며 마치 기억의 나이테처럼 한 줄 한 줄 빛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의 아침은 오래된 영화처럼 잔잔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햇살이 마당의 흙길 위로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새들이 전선 위를 지나다니며 짧게 울었고 멀리서 밭을 가는 경운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부축하던 만복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오랜 세월을 되짚는 듯 단단했습니다. 여보, 바람 좋네요. 선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그녀는 새로 끓인 보리차를 들고 와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잔 속에 김이 고요히 피어오르며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만복은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엔 진돗개 금강이가 누워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마치 오래된 약속을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서울집 정리하고 왔어요. 이제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지내려고요. 그의 목소리엔 후회 대신 다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다시 땅으로 돌아왔구나. 그의 눈가에 작은 빛이 머물렀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이 우리 모두의 시작이자 끝이지요.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속엔 따뜻한 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짐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게 유산이에요. 만복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 금강아. 개는 마당을 뛰어와 그의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만복은 금강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짐이 아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얇은 커튼을 스쳤고 그 위로 햇살이 반짝이며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선희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참 오래 버텼어요. 이젠 평안하게 여기서 천천히 살아가요. 준호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햇살을 받으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빛이 스며들며 바람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 나무 아래엔 오래전 묘지의 흙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새싹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진짜로 피어나고 있네요. 만복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안착한 생의 무게를 담은 감사였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햇살 아래 새로 자라나는 한 그루의 생명, 그리고 그 아래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삶의 온기와 사랑의 숨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남기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잊히지 않는 건 재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용서의 온기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상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나무 인생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